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사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오지훈의 통증이야기라는 의학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칼럼을 써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차성이란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원인이 없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성이란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먼저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차성이란 원인이 없고 뇌의 과민한 특성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MRI 같은 정밀검사를 해도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다행히도 머리 안에 심각한 병이 없는 경우에 1차성 두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1차성 두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머리에 띠를 두른 것처럼 두통이 생깁니다. 양측성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측성이라는 것은 좌우 양쪽에서 다 생긴다는 뜻입니다. 편두통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머리 한쪽에서만 생기는 두통을 말합니다. 두근두근하게 박동성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빛과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구역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군발성 두통은 두통이 오면서 결막이 출혈되고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생기는 자율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2차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차성 두통이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을 말합니다. 뇌출혈, 뇌혈관 기형, 뇌종양, 뇌막염, 뇌염 등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한 경우 2차성 두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두통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어 외래를 방문하기보다는 주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CT에서 잘 관찰이 되고 뇌혈관 기형, 뇌종양, 뇌막염, 뇌염 등은 MRI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혈액검사, 뇌척색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인 병에 의해서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눈, 부비동이란 코 양옆에 있는 동굴 같은 구조물로 공기가 들어있고 충농증이 잘 생기는 부위를 말합니다. 이 눈과 부비동, 턱관절 등 머리에 인접해 있는 구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2차성 두통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경추 부위에 있는 두통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 척추관절, 추간판, 경추를 덮고 있는 근육과 인대 등 여러 구조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추성 두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어색한 자세, 즉 바르지 않은 자세,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인 채로 장시간 유지하는 것 같은 바르지 않은 자세를 지속할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의 시작은 목 부위 또는 후두부에서 시작됩니다. 통증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마와 관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상부 경추를 누르거나 후두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한 쪽과 같은 쪽, 만약 오른쪽 목, 머리에서 두통이 생겼다면 오른쪽 어깨와 상지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2번과 3번 경추신경에서 유래된 후두신경이 통증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이 생길 경우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눈의 피로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두통 환자의 약 40%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목 부위 통증 있는 환자의 약 80%가 두통을 동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추성 두통이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목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추성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체력도 저하되고 결국 척추 주변의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목도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목을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선 검사는 경추성 두통의 진단에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흔히 보이는 소견은 경추 전만의 감소, 경추 전만이란 목이 앞으로 볼록한 곡선 구조를 말합니다. 볼록한 커브가 없어지면서 1.5 거북목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경추 전만의 감소와 관절증 소견이 보입니다. 정상 C자 커브가 깨진 1.5 거북목 구조를 가진 분들에서 두통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제 진료 경험상 두통 환자의 90% 이상이 1.5 거북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추성 두통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약물은 없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두통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주요한 치료는 신경 차단술입니다. 차단술이라고 해서 무서운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차단술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간단한 신경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추성 두통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부위는 앞서 설명드린 후두신경, 경추 2번, 3번 관절내, 후관절 관절지에 시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영상 투시하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시행하여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통증과 압통이 생기는 다양한 위치, 근육, 후관절 등의 신경치료나 프롤러 치료, 도수 재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경추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컴퓨터 사용 시에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거나 키보드를 편한 높이로 맞추는 것 같이 자신의 체형에 맞게 배치해야 하고 모니터를 볼 때에는 목을 앞으로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에도 목을 숙이지 말고 손을 올려서 눈앞에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